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전 골드만삭스 임원이죠. 라울팔. 그나마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굉장히 거시적으로 잘 이해하고, 오르면 오른다, 떨어지면 떨어진다, 아주 그냥 솔직하게 그의 생각을 피력하는 라울팔이 지금 가격이 어쨌든 비트코인의 저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아침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고, 제가 17,800불 피보나치 0.786짜리가 어쩌면 신저점이라고 표현을 했던 저의 생각과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만불 간다고 이야기하는 전통 금융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은 있죠. 그들의 말이 맞을 건지 저나 라울팔의 생각이 맞을 건지는 아무도 모르죠.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나마 제가 인플루언서 중에 굉장히 신뢰하는 라울팔은 지금이 비트코인의 저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저랑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의 자존감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 기분은 좋습니다. 지금 미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정책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상품들, 자산군들이 하락을 했죠. 근데 실질적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 이 시점에서 꽃을 피워야 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저항할 수 있는, 각국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짐을 목격을 하고 수많은 소비자들이 결국 안전한 자산군을 찾는데, 그 안전 자산군이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되어야 된다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과 일치하려면 결국 전체적인 상품이나 자산군과 같이 하락을 할 게 아니라 그 자산군들이 더 하락을 하더라도 그때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꽃을 피워야 맞다는 겁니다. 매크로 전문가인 라울팔은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바닥이다라고 확신을 했고, 1년을 넘게 하락을 했던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거시 경제적 환경 변화가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경기 침체 상황이죠. 그리고 불황을 걱정하는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해결책이 있진 않죠. 지정학적 요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양적 완화를 했던 미국의 달러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아주 매우 흔들거리고 위태롭고 짜증나고 미치고 팔짝 뛰겠죠. 그런데 저렇게 제롬 파월은 뻔뻔하게 느긋하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들이 뿌려댔던 돈을 다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뭐 폐기물도 아니고. 왜 저렇게 세계 경제를 달러 프린팅 놀이, 달러 찍기 놀이를 하면서 가지고 놀까요? 그놈의 달러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호주머니 속 경제가 굉장히 피폐해지고, 결국 돈을 버는 건 은행만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꼴들을 보기 싫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게, 개발을 한 게 비트코인입니다. 우리가 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세계 경제가 매우 빨리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전조 현상들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성장이 증발하고 있다. 성장이 사라지고 있다. 전 세계 모든 상품 가치, 자산 가치들이 30%에서 50% 하락을 했다. 그리고 내 생각엔, 라울팔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엔 워시아웃이 올 것이다. 모든 게 사라지고 새롭게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마지막이다. 그리고 디플레이션, 살벌한 놈이죠. 엄청난 자산 가격의 하락이 오게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까지는 견딜만 한데 디플레이션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살벌해집니다. 자,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 이런 거시적 배경으로 인해서 기업과 노동시장으로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된다. 나쁜 영향들이 기업과 노동시장을 흐트러뜨린다. 기업들은 어쨌든 코비드 19 이후에 엄청난 재고를 쌓았다. 이러한 재고들은 경제 둔화와 함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어쨌든 빅데이터를 가지고 한 해 만들어야 될 제품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만들고 있지만, 지금 경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호주머니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판매가 되지 않죠. 그냥 좀 더 쓰지, 그냥 좀 더 타지, 좀 아껴 먹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지고,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 비까지 와서 자영업자분들이 너무나 힘들죠. 자, 이런 현상들이 지속이 되게 되면 결국 기업들은 재고를 땡처리하기 위해서 폭탄 세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규모 인원 감축, 해고를 하기 시작하겠죠. 아주 살벌하고 추악한 단계에 도달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왜 라울팔은 낙관적으로 볼까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유동성 여건이 개선이 된다. 그리고 거시적 수준에서 금융시장을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은 유동성 상태이다. 암호화폐의 경우 거시적 환경의 변화가 기관 투자자들의 엄청난 수요를 촉발할 수 있다. 금융 분야에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있죠. 헤지펀드, 매크로펀드, 그리고 기관. 그들은 유동성에 대한 함수이다. 충분히 유동성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더 저렴할 때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더 많은 레버러지를 적용할 수 있다. 헤지펀드, 매크로펀드, 그리고 기관, 기업들이 결국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돈이 갈 곳을 잃어버렸는데 결국 그들은 암호화폐를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워시아웃. 기존에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판이 짜여지는, 처음 시작되는 자산군, 결국 암호화폐가 새로운 시장 사이클을 촉발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라울팔의 생각이, 이런 생각에 대한 확신에 대한 확률이 70%라고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저점이라는 높은 확신이 있고, 따라서 우리는 대상승 사이클을 시작하고 있음을 느껴야 된다. 직시해야 된다. 똑바로 인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암호화폐의 상승, 비트코인의 상승, 그 중심에 XRP 리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버티세요. 결국 존버하는 사람이 최고의 수익률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바이낸스 보고서 한번 봐볼까요? 바이낸스는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하시죠. 바이낸스는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이죠. 장펑자오 최고 경영자는 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를 초토화시키면서 소매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매입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대로 점점 되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을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구매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어쨌든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돈을 그냥 은행에 두진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냥 한 푼이라도 더 벌리려는 욕심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은행에 돈이 있는 꼴을 못 보죠. 노동 수익과 투자 수익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냥 그들이 얻는 고퀄리티의 정보를 가지고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상 기회는 위험 속에 있습니다. 기회라는 이름을 가진 꽃은 위험이라는 벌을 사랑하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세상에 가난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항상 기회는 수많은 대중들을 외면하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밀집이 돼 있었죠. 그런데 그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전 국민이 보진 않으니까 아주 특별한 여러분들만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돈을 굴리던 사람들의 돈이 갈 곳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돈을 굴려야 되는데 어디에다 때려 박을까? 이들은 뭐 어쨌든 주식 하락하기 전에, 부동산이 조금 하락 국면에 다다르기 전에 돈을 뺐겠죠. 그리고 또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던 와중에 지금 이제 암호화폐가 덜컥 걸린 거겠죠. 어쨌든 암호화폐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암호화폐가 돈 맛집이 되고 있다. 이런 여파로 신규 사용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 크립토 거래소 거인의 최고 실적 시장 중 하나는 바이낸스는 7월 아르헨티나에서 굉장히 많은 참여를 했고, 브라질과 멕시코 또한 바이낸스의 최대 고객 중의 하나이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암호화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뭘까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측만 하겠습니까? 미래를
다 알고 돈을 뿌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암호화 자산의 초기 시장에 여러분들은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 떠나지 마세요. 지금 떠나면 정말 발등을 찍고 싶을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점을 매수하기 위한 자본가들의 돈들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에는 주식 방송을 했던 분들이 지금 암호화폐 방송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주식 시장의 하락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이제 암호화폐를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차트 이야기를 제가 또 하지만 차트 분석으로 암호화폐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역사가 있죠. 역사가 있는 데이터 안에는 그 파동이 매우 비슷한데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차트가 어떻게 변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차트 너무 신뢰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 방송을 했던 유튜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방송을 준비를 하는데 암호화폐의 역사를 모르고 블록체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트코인의 역사를 모르고 오로지 차트만 가지고 브로드캐스팅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떨어질 건데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유튜버 방송인들이 암호화폐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이제 급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고퀄리티의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들이죠. 부의 이동, 돈의 이동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떳떳한 규정,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다. 결국 시장은 변한다. 실물 세계의 경제를 맛봤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디지털 속에서의 경제, 가상 경제, 이 경제 생태계가 어쩌면 인류를 지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선두에서 계신 거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우울해하지도 마세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어쨌든 규제는 틀이지만 규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금지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합법이다. 참 명언이죠, 명언. 금지하지 않으면 그거는 합법이다. 위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한다. 그 누가, 그 어떤 놈이 거래소에 돈을 넣은 거를 방해하고 있는가? 나는 코인을 살 것이다. 그게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돈이 갈 곳을 찾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주식시장에 있는 돈, 그리고 부동산에 들어갔던 돈들이 유입이 돼야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상승이 다가옵니다. 1차적 상승은 어떤 돈이 들어올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지 같은 코인에 탄 돈들, 그리고 이제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코인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식이 높아짐에 따라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간 돈들이 결국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투자가 되게 됩니다. 그게 1차 상승을 이끄는 방법이죠. 그리고 그 다음 2차, 3차 상승은 결국 기관들이 들어오겠죠. 기업들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4차, 5차는 순수 코린이들이 이제 참여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깃발 꽂기 놀이, 땅 따먹기 놀이, 그럴 수 있어요. 단 한 번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여러분들은 지금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이 땅은 내가 먼저 깃발 꼽았으니까 낼 거야. 그 어디에도 주인이 없는 그런 소유권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겁니다. 결국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모르는 순수 투자자들은 꽤 높은 가격에서 이 시장에 참여를 하겠죠. 자, 이제 각국 나라에서, 그리고 유니콘 기업, 그리고 일반 투자자
모두 다 암호화폐를 조금씩 스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허벌나게 겁나게 매우 짱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또 한 번 더 리플과 SEC 소송 관련 뉴스입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리플의 소송을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2020년 12월 그때부터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화가 있겠구나.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XRP 리플을 던졌지만 결국 저점을 기다리며 다시 또 매수를 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리플과 SEC 소송은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가장 큰 이벤트죠. 올 연말까지는 이 소송에 관련 데이터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그리고 어쩌면 전 세계 경제를 한 번 정도 갈아엎을 만한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이 사건 종료를 주시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XRP와 SEC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면 특별해지겠죠. 규제안, 통제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될 전 세계 주식 투자자들, 그리고 주식에 관련된 기관,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일생일대의 후회를 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어쨌든 리플은 SEC 관리의 중요한 비디오를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사라레뻔 판사가 땡큐, 그렇게 해, 인정해줬다. 이거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진 않지만 윌리엄 휜만의 연설 비디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사를 쓰려면 좀 잘 좀 쓰지 꼭 이렇게 예측을 하게 만듭니다. 아마 제 예측이 맞을 겁니다. 사라레뻔 판사는 윌리엄 휜만이 연설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고위 관리 일부 비디오를 인증하기 위해 소환장을 제출하라는 리플의 요청을 승인을 했다. 윌리엄 휜만의 이야기는 빠졌지만 제가 살짝 끼워 넣겠습니다.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기관에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리플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SEC가 멍청한 판단, SEC가 띨띨한 판단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누구도 자존심이 깎이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패배의 멍에를 써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SEC의 위치를 잘 보살피고, 그리고 리플 또한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아주 따독따독 협의점을 잘 찾아서 그 어떤 것도 패배라는 멍에를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리플이 승소를 하더라도 SEC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항상 오늘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들이 원하는, 저희들이 원하는, 제가 원하는 곳까지 가기 위해선 분명히 리플에겐 누가 필요할까요? 자넷 앨런과 SEC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역이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충분히 미 정부도 지금 XRP 리플을 관망하고 주시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합당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호재가 많은 코인은 단연코 XRP 리플. SEC와의 소송은 그래서 악재가 아니라 호재였다. 수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고 싶어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깨끗한 놈이 이제 곧 튀어나온다. 그러면 그놈 쓰겠죠. 여러분들 생각에 그 어떤 코인도 정확히 암호화폐라고 인증을 받은 코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이 실생활에 쓰이게 된다. 그러면 그 선두주자 첫 번째 코인은 XRP 리플이 될 겁니다. 뭐든지 처음 시작한 놈이 전체 시장의 70%를 갖고 간다는
경제 원칙은 아마도 제 영상을 보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월요병이 아닌 화요병의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원화책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지금 또 다시 유행하고 있어요. 이놈의 경기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빚도 많이 온다니까 비도 조심하시고. 세상은 갈수록 편해지긴 하지만 또 갈수록 조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